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뉴스웨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가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추모 분향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틀란타 협의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놀크로스에 위치한 리 장례식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동포들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경철 애틀란타 협의회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던 이해찬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인은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일 민주평통 중앙운영위원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서 보여주신 통찰력과 책임감,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됐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뜻과 정신은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분향에는 이경철 회장을 비롯해 이준호 애틀란타 총영사와 손소정 동포영사, 김형률 중앙운영위원, 박은석 애틀란타 한인회장, 한호동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신영교 전 평통회장 등과 애틀란타 한인동포들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월 23일 베트남 호치민 방문 중 갑자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해찬 수석 부의장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7선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정책 방향 제시에 힘써왔습니다. 한편 고인의 장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와 함께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장례 일정은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반드시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향후 진학, 취업,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의 경우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영사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한국 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국적이탈 신고 안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고는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알라바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 등입니다. 한편 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에는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 외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국적이탈 신고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과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등 주요 한인은행들은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고국과 해외 가족에게 송금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인 구자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한 뱅크 오브 오프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고객이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미화 기준 개인 간 송금을 할 경우 송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으로 현지 통화 송금도 가능하며 이 경우 미화 $2,000 이상 송금 시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미은행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무료 해외 송금 행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한미은행 고객으로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개인 송금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PCB뱅크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구자 고객을 대상으로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한편 은행 관계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조건과 이용 방법은 각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등 단속 요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구금돼 논란이 된 5세 어린이의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프레드 비어리 텍사스 연방 서부지법 판사는 이민당국에 구금된 5세 어린이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 아버지인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에 대한 추방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또 이들을 자신의 관할권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은 지난 20일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온 뒤 이민 단속에 따라 구금됐고 아버지 아드리안도 함께 붙잡혀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웃과 학교 관계자들은 단속 요원들이 리암을 미끼로 사용해 집 문을 두드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이를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남겨두고 도보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아버지가 2024년 12월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고 밝혔으나 가족 측 변호인은 그가 국경 검문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맨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구금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널리 퍼지며 이민 단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녀는 아이스 시스템과 구금 제도의 괴물 같은 실태를 표상하는 존재가 됐다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런 곳에 가두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명문 예일대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예일대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가구 소득이 연 $20만 이하인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습니다. 가구 소득이 연 $10만 이하인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사실상 모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일대 학부처장은 지난 10년간 저소득 가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이제 중산층 및 중상류층 가정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일대는 2020년부터 연소득 $7만 5천 이하인 가정에 무상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지원 기준이 $10만 상향됨에 따라 대학 측은 학령기 자녀를 둔 미국 가정의 거의 절반이 무상교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학부생 약 6천 명 중 1,000여 명이 무상으로 재학 중이며 56%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일대 기금은 지난해 11% 늘어 $4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예일대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미국 명문 사립대들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펜실베니아대 등은 가구 소득이 연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대와 프린스턴대, 텍사스대 등은 가구 소득 연 10만 달러 전후 또는 그 이상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무당층 유권자의 평가가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인터넷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부의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7%나 됐습니다. 이와 관련 더힐은 직무 수행 지지 비율과 반대 비율의 차이가 지난주에 31%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4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기관 유거부는 이번 하락이 무당층 지지율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인지 주간 조사에 따른 변동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지지층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비율은 85%, 반대 비율은 13%였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선 6%가 지지했고 92%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시민 1,6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